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더 플로우에서 103페이지를 보면, 어, ROE와 성장률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기업 가치를 내가 투자 대상으로 삼는 기업에 내가 무엇을 보고 이 기업의 주식을 구매할 것이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척도를 ROE, Return on Equity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ROE란 무엇이냐? Return on Equity는 여기서 Equity는 자기 자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에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있죠. 그러니까 부채를 끌어써서 내가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빚을 지지 않고 순수히 내 자본만으로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주식은 자기 자본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중에서 뭐 코스닥이나 그 코스피 뭐 이런 데서 거래되는 주식은 비록 투자자가 돈을 내고 기업에 투자를 한 거지만 자기 자본에 포함되죠. 이코티로. 그래서 어떤 부채를 끌어쓰지 않고 이 투자 받은 순수한 금액만으로 이 당기 순이익을 냈을 때 그 순이익이 얼마냐라고 한 것이 ROE,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하는 것이죠. 자, 103페이지를 보면은 요걸 제가 설명을 조금 한 이유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연 평균 수익률이 15% 실현할 때 10년이면 투자 금액의 4배가 증가하는 목표.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게 지금 순이익이 여기 보시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 15%라고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1,000만 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15%의 리턴 온 이쿼티를 계산하니까 이제 뭐 순이익이 150원이 나서 리턴 온 이쿼티는 15가 되겠죠. 그래서 성장률은 배당 성향,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배당을 50%를 한다. 그러면 15% 성장하는 것은 배당을 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턴 온 이쿼티 곱하기 1 D 이렇게 이제 배당 성향을 빼게 됩니다. 이 부분은 책을 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고 직관적으로 그걸 좀 추론해 볼 수 있죠. 지속 가능한 순이익 성장률 G라는 것은 어, 이익률에다가 내가 배당을 하고 남은 그 금액이 이익을 또 내는 거니까 만약에 돈을 다 배당하고 나면은 성장할 게 없겠죠. 기존의 이익률에서 배당을 안 했을 그 금액에서 성장이 일어난다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배당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배당을 하지 않고 지금 보면은 성장률을 계산하면은 처음에 15%죠. 그대로 이제 15%와 ROE와 15%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 배당 성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책에서 지금 10년 후에 1,000원이 대충 4,000원이 된다. 이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럼 이제 그거를 실제 그런가 이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1년 뒤에는 순이익이 이제 15% 배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해가지고 순이익이 172.5가 되죠. 그래서 ROE, 리턴 온 이쿼티는 이제 요거는 뭐 모른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모른다고 보면은 자기 자본이 한번 성장해서 여기 1,150이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은 순이익을 여기 자기 자본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15%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도 이렇게 순이익은 쭉 15%씩 성장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금액이 4,045.56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4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이 상황에서 ROE가 실제 15%가 나오냐 이걸 또 이렇게 보면은 실제 15%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이익으로 인해서 자기 자본이 증가하고 자기 자본이 증가한 대신에 성장률 그 순이익도 순이익 성장률로 G, 요걸 G라고 하죠. 순이익 성장률도 15%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요게 요렇게 조금씩 증가. 처음에는 요게 150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172.5였다가 요렇게 이제 증가해 나가는 거죠. 15%씩.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도 증가하고 자기 자본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 리턴 온 이쿼티는 동일하게 나간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지금 요거를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은 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은 조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책을 읽다 보면은 조금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요 부분을 제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저 역시 이제 계산을 해본 그런 것이고요. 제가 이제 요즘 저도 이제 투자를 조금 생각해 보는 그런 시점인데 사실 이게 나는 내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하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유휴 자금이 있다. 이럴 경우에 보통 우리가 투자를 선택하죠. 나보다 잘하는 기업이라든가 그런 어떤 대상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하면은 5%,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4% 이렇게 수익을 내는데 나보다 더 사업을 잘하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 기준이 보통 ROE가 10% 이상, 10%가 넘는 기업을 그 투자의 척도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제 생각에는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필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니까 저도 이제 좀 예전에도 한번 투자를 했다가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단타 친다고 해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하지 않고 아니 요즘 뭐가 뜬다더라 이렇게 떡상한다 속된 말로 떡상한다 이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거기다 이제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신기한 것이 내가 돈을 넣으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죠. 그리고 내가 돈을 빼면은 손해를 보고 이제 손해를 본 상태에서 돈을 빼면은 다시 주가가 오르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사실 저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제 초기에 영상을 올릴 때 이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의 그 착각을 굉장히 신념처럼 여기고 투자를 했다가 이익이 나면 너무 기분이 좋고 손실이 나면 또 너무 기분이 나쁘고 이런 그 영상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지금은 매우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일종의 이제 모의는 아니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투자라는 것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그럼 돈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서 좀 많이 영상은 좀 공부가 많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책을 주문했는데 그 금융 오디세이라고 차현진 작가님이고요. 이분이 지금 제가 영상을 조금 찾아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금융 전문 작가이시고 아마 한국은행에서 37년인가 거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실제 이제 국장을 역임한 그런 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보면은 이 자본주의라는 게 사실 한국도 미국의 자본주의를 그대로 받아왔고 그 일종의 천민 자본주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민 자본주의. 그러니까 돈이 양반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든 남들 이렇게 자기 욕망을 그러니까 어떤 안정된 삶,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노동을 줄이고 좀 삶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욕망을 쫓아가기 위해서 대부분 이 자본주의가 그걸 계속 부추기죠. 그래서 아주 비싼 차,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수입으로 별로 쫓기지 않고 살다가도 갑자기 이제 명품을 지른다거나 고가의 수입차를 지르는 순간 다시 노동의 틀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요즘
쉽게 볼 수 있죠. 뭐 영끌. 그 아파트 빚내서 안 사면 되는데 빚내서 아파트를 사는 바람에 막 투잡을 뛰어가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죽을 때까지 못 갚는 빚에서 허덕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자본주의가 계속 부추기고 있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천민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인간에는 귀천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정말 총소부 우리가 봤을 때 참 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하는 똑같은 일을 해도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똑같이 어렵고 힘든 작업을 해도 어떤 그 분야에서 상당히 기술과 노하우를 쌓고 아주 그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지 못해서 나와서 시간 때우고 들어가고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거의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도 많죠. 그게 직업이 그 사람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죠. 그 인간이 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고 벌어먹고 사는 거죠.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돈도 그 제가 이 책을 권해드리는 이유가 이 그 금융 오디세이 이 영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납니다. 어떤 어린이가 돈이란 뭐냐 이렇게 그 자기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쉽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부터 이렇게 과연 돈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그 이제 말하자면 화두가 이제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가장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참 무서운 것이 폰지 사기, 이 폰지 사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그 참 무서운 사기입니다. 폰지 사기의 본질이 뭐냐면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없어요. 가령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뭐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팔면 그 물건을 팔고 거래를 하고 생산을 하면 순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익을 이제 뭐 그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쓰거나 아니면 배당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상승하고 내가 10,000원 주고 산 주가가 그 기업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뭐 5년 몇 년 지났을 때 10,000원이 20,000원 되고 30,000원이 되고 뭐 5년 10년이 지날 때 10만원도 될 수 있고 뭐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이제 그 기업의 생산 능력과 기업의 가치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원칙은. 근데 실제로 이제 뭐 그렇게 공부를 하고 투자하기엔 좀 대부분 그러긴 안 하니까 아마 손실을 많이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이 폰지 사기라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아무런 가치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유입시킵니다. 이 특징이 그러니까 앞에 왜 우리가 속담에 뭐 그 윗돌 뭐 아랫돌 빼서 뭐 윗돌 뭐 받친다 뭐 지금 그 속담이 생각이 안 나는데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 돈을 이렇게 투자자들의 돈을 빼서 앞에 사람한테 고 배당의 수익률을 고 이자라든가 고 배당의 수익률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입되면 이 폰지 사기는 절대 망하지 않겠죠. 왜냐면 계속 뒤에서 들어오는 사람 돈을 빼서 앞에 사람을 나눠주니까 마치 실제 그 뭔가 창출하고 있는 듯이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돈 나올 때는 뒤에서 들어오는 사람 돈 빼서 앞에 사람 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돈을 갖고 튀어라 이렇게 되면 거기에 투자자들은 거지가 되는 이런 것이 바로 폰지 사기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폰지 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그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 폰지 사기라는 것을 키워드로 해서 찾아보시면은 관련 영상이 많이 나와 있고 저도 이걸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자가 된다는 것, 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엄청난 돈을 가진 부자, 실제 뭐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뭐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부와 그 뭐 동산 부동산 합해서 이제 상당한 부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정말 불필요한, 그러니까 노동은 정신적인 노동이든 육체적인 노동이든 우리가 경제 사회 시스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뭔가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필요한 노동,
내가 단지 어떤 욕망을 내가 이제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스포츠카 뭐 수입 그런 명품 꼭 내가 한번 타고 싶다. 근데 물론 우리가 사회가 시작부터 출발점이 똑같지 않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잣집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부자로 태어난 사람은 상대적으로 쉽게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반면에 그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그걸 하나 구매하는 순간 내가 다시 불필요 안 사도 되는 걸 사가지고 그게 집이든 차든 안 사도 되는 걸 사는 바람에 내가 다시 노동의 굴레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또 한 가지의 부자는 실제로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불필요한 노동을 줄이고 시간을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에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제 꾸준히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도 뭐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시간 부자, 뭐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부자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요즘 보면은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오늘 요 책에서 103페이지에서 나오는 그 ROE와 성장률과 ROE. 요거는 직관적으로 잘 그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성장률이 일정할 때 배당이 없고 성장률이 일정하면 그 결과로 리턴 온 이쿼티 자기자본 이익률도 똑같다.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익률이 똑같이 유지되려면 성장률도 동일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업은 10년 뒤에 4배의 가치를 갖는다. 그러니까 주가가 4배로 뛸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